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오늘도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0년대부터 시작해서 600년대 말까지의 일본 열도 땅에 있어서의 일본 고대사를 이제는 뭐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얘기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총 3번에 걸쳐서 제가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총 3번에 걸쳐서 일본 역사는 왜곡이 되었다. 최소한 3번에 걸쳐서 시기별로 3시기에 걸쳐서 일본 역사는 많이 왜곡이 되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당시의 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처음 제가 놀랐던 거는 일본 열도에 백제 정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였어요. 단순히 담로 제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던 정권이나 한반도 백제에 있었던 정권은 일정 시기 동안은 같은 왕권, 같은 왕통이었다. 혈연상 연결이 되는 왕통이었다라는 데에 놀랐고, 그리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서 그 전에 백제보다도 훨씬 이전에 가야계의 그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지배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2번 놀랐죠. 그리고 3번째 놀란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렸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200년대부터 3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 열도는 온통 백제인들이 아니고 가야인들이 형성해 놓은 역사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백제가 일본 열도를 지배했다고 한 얘기도 생소할 뿐더러 지금 얘기하는 것 또한 아주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다 보면 납득이 가고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 한반도와 일본은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 이 해안가 남해안 지역에서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와서 살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었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200년대 그때에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야 연맹체, 가야인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낙동강 유역에 살았던 이 가야인들이 먼저 도착해서 이 일본 열도에 철기 문화와 토기 문화를 전달하면서 일정 부분 지배자로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군데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동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 일본의 고도라고 하는 교토와 그 밑에 오사카 나라, 특히 오사카 나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냥 상식상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이 고분이라고 하는 고분 시대 초반에 가야인들의 무덤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그리고 가야인들의 무덤의 특징은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분이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고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늘 발견이 되는 둥그런 형태의 원분이 지금의 시마네현, 도토리현 지역에 수백 기의 원분이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출토되는 것들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두 지역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이 이 가야는 여러 가야가 있었지만 금관가야와 아라가야가 가장 한반도 남쪽에 있었고 가장 일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민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입증하는 것이 그 아라가야를 할 때 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본 열도 땅에 와서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신을 가야의 신들을 섬기는 신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 신을 감추기 위해서 아라가야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아라라는 부분을 코라고 쓰고 신은 그대로 진 이렇게 해서 고진이라고 읽으니까 아라가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아라라고 아라카미 그러니까 아라가야에서 온 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더 이상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고진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이제 어감에 와서 안다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마네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과 또 그 후손들 중에 아라씨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라키라고 이제 일본 성씨는 보통 두 자를 쓰기 때문에 아라키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는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가야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시마네와 도토리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기타 규슈까지 해서. 그래서 이 가야인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시마네나 도토리 그리고 이 큐슈 지역의 기타 큐슈하고 큐슈 동부 해안에 있었던 가야인들이 동진에서 이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역에 최소한 200년대가 되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200년대 중반에는 거의 핵심 그 지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깨어지는 게 이제 300년대 들어가면서 한반도 땅에서의 변화, 다시 말해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 간의 힘겨루기에서 결국은 30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큰 사건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있었던 근초고왕 때에 이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이 황해도 그리고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사망시킨 사건이 결국은 얼마 후에 300년대 말 396년 그리고 399년에 걸쳐서 이 광개토 대왕이 치고 내려오면서 한반도 남부까지 전역을 치고 내려오면서 한반도 서부에 있었던 남서부에 있었던 백제 권력의 일부가 일본 열도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 일본 열도의 지도층이었던 가야인들을 흡수하고 가야인들을 덮어버리고 그들이 백제가 이제 권력을 주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야마토 정권의 대부분이 백제인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가야인들은 호족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마토 정권은 백제의 왕통과 직결되는 그런 혈연상으로 직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무려 600년대 후반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일본 고대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전혀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건들 또는 왜곡하게 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백제계가 들어와서 400년대부터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그리고 60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400, 500, 600년대 300여 년 기간 동안을 일본 열도를 지배하면서 가야의 흔적들을 나중에 이제 기록 문서를 기록할 때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흡수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사기나 일본 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야인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다 발견이 돼요. 특히 왕실에서의 그 모계 혈통, 그 부인 쪽의 그 혈통을 쫓아 올라가면 가야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듯 하지만 여전히 일본 열도의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민족이 가야인들이에요. 그리고 표면상으로 지배했던 이들은 백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600년대 말에 한반도의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700년대부터 새로운 국가 체계인 지금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호도 사용하면서 모든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시스템을 한반도 타입이 아닌 중국형으로 이제 가면서 그 지배층이 되는 이 후지와라 계열, 후지와라씨,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의 후손인 후지와라 계열에서 이 앞에 있었던 백제계가 또 가야계가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를 쓸 때 고사기나 고직기를 쓸 때 그 내용 모든 앞부분의 내용들을 신화화시키면서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왜곡시킨 거예요. 역사를 완전히 앞에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면서 새로운 일본국의 역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700년대 초반에 그런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1300, 400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남기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땅속에 묻혀져 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서. 예, 무덤을 파면, 고분을 파내면 유물에서 나오고, 유물에서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유물들이 나오고, 또 이제 목간이라고 하는 이제 글씨 체계가 아주 뭐 서적이나 또는 금성문이나 그러니까 뭐 묘지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묘지에서 안 나오고 무덤에서 안 나오고 간혹 이 목간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써놓은 글씨를 짜맞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712년과 720년에 걸쳐서 고대 일본 신화를 스토리 스타일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야인들, 백제인들의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사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그 기대가 큽니다. 그 일본 고대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이 젊은이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가 지배했던 시대를 백제는 눌러버리고 지워버렸고, 그리고 백제가 지배했던 내용들은 이제 700년대 들어서면서 신정권이 새로운 일본국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문서화되어 있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가설만 세우면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추정 그리고 그 가설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 입증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백제는 가야를 지워버렸고 그리고 신일본 정권은 백제 가야를 다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700년대부터 일본국이 시작이 되어서 헤이조교 시대, 나라의 시대, 그 다음에 800년대 들어가면서 헤이안교 시대, 이 교토의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전국 시대, 이 무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근대화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게 1854년에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한 게 최초고, 정식으로 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한 게 1868년이거든요. 그리고 1868년에 명치유신을 단행했던 그 리더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하다 보면 이제 1900년대에 들어갈 때 국가의 체계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근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막 다니게 했어요. 1년, 2년에 걸쳐서 다 둘러보고 오라고, 리더가 될 사람들을. 그래서 그게 이와쿠라 사절단이네, 또 조슈 오거리네, 또 이와쿠라 사절단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다니면서 본 것이 뭐냐면, 식민지, 이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이 자신들이 개척한 땅,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스페인이 우선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그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이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큰 나라로 생각하고 주변의 국가들을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190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화, 군인 정권이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그때 완전히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의 한반도 세력들의 일본에서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흔적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때가 되면 일본보다 하위에 있는 국가로, 주변 국가들을, 특히 가장 가까운 한반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신들의 하위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한일합방을 통해서 식민지화 시키고, 교육 또한 이 황국 신민화라 그러고, 또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그 노예화시키고 식민지화의 아주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면서, 역사 교육 또한 그런 방향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천황이 되었고, 그 천황은 그러니까 신이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야 되고, 국가의 모든 명령 체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35년 이상을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살았기 때문에, 고대 시대 700년대 이전에 약 500년 기간 동안에 가야나 백제가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고대 이 500년간의 기간들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는 유물,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많은 가야의 흔적과 백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열도의 백제 정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야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될 줄로 기대하면서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